60대 초반의 한 남자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나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중개인이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 파시면 좋은 가격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더 오를 수도 있고요. 남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은퇴 후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서울 집을 팔려던 참이었는데 지금 팔아야 할지 더 기다려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50대 후반의 한 여자는 은행 대출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하려고 있습니다. 은행원이 말했습니다. 요즘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사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가? 하지만 그 답은 정반대였습니다. 팔려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좋은 시기일 수 있고 사려는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옳은 걸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집을 팔까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 집을 사려고 알아보고 계신가요? 전문가들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팔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만의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70대 초반의 박 씨는 작년에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30년간 살던 아파트를 판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오를 텐데 왜 지금 파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 씨의 판단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더 이상 서울에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직장도 은퇴했고 넓은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둘째,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관리가 편한 작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었습니다. 셋째, 집값이 충분히 올랐고 만족할 만한 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집을 팔고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아담한 집을 샀고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확보했습니다. 생활비도 서울보다 적게 들었고 공기도 좋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만족했습니다. 집값이 더 올랐던 내렸던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박 씨가 팔았던 그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 더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아깝지 않냐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더 많이 받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것보다 지금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매도 타이밍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이 결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을 팔아야 할 이유가 명확하고 받을 수 있는 가격에 만족한다면 그것이 바로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이 드러납니다. 매도자에게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시장의 최고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과 목적이 기준입니다. 왜 팔아야 하는가? 판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가격에 만족하는가? 이 질문들에 명확한 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타이밍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60대 후반의 김 씨는 박 씨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지금은 최고점이 아니라고 말하는 바람에 망설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오를 거라고 욕심을 부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믿고 매도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시장이 변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고 집값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불안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싶어서 계속 밀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집값은 작년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후회했습니다. 작년에 팔았더라면 훨씬 좋은 가격을 받았을 텐데 욕심을 부려다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팔아야 했기 때문에 결국 낮은 가격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억 단위로 적게 받았습니다. 그 돈의 차이가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 씨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최고점을 노리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만족할 만한 가격이었으면 그때 팔았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고 최고점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매도자의 가장 큰 실수는 욕심입니다. 최고점에 팔겠다는 욕심, 조금 더 받겠다는 욕심이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만족할 만한 가격이라면 그때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다가는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적당한 만족이 최선입니다. 50대 후반의 이 씨는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보고 불안했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도 빨리 사라고 재촉했습니다.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씨는 조급한 마음에 급하게 집을 샀습니다. 여러 곳을 충분히 비교하지도 않았고 가격 협상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놓칠까봐 두려워서 매도자가 부르는 가격 그대로 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싸게 산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이 씨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른 단지의 비슷한 평수가 자신이 산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나왔습니다. 시장이 꺾이면서 매물이 많아지고 가격이 내려간 것입니다. 이 씨는 억울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조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매수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조급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놓칠까가 두려워서 급하게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비교하고 냉정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감정에 휩쓸렸다고 반성했습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매수자에게 지금 사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조급함을 버리고 냉정해지는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장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비교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60대 초반의 최 씨는 이 씨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집을 사려고 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꾸준히 시장을 관찰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매물을 보러 다녔고 가격 추이를 기록했고 중개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최 씨는 기다렸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관망했고 매물이 적을 때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어느 지역, 어떤 평수,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매물이 적절한 가격으로 나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1년 반쯤 지났을 때 기회가 왔습니다. 시장이 조금 침체되면서 매물이 많아졌고 급히 팔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최 씨가 원하던 조건의 집이 합리적인 가격에 나왔습니다. 최 씨는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여러 매물과 비교했고 가격도 협상했고 충분히 고민한 후에 계약했습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샀고 원하는 조건도 모두 충족했고 무엇보다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최 씨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매수자는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고, 충분히 기다리고 관찰하고 비교한 후에 냉정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매수자에게 최적의 타이밍은 조건이 맞을 때입니다. 시장이 최저점일 때를 맞추려면 영영 사지 못합니다. 대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집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왔을 때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되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지 마십시오. 70대 중반의 정 씨는 매도자이자 매수자였습니다. 서울 집을 팔고 지방의 작은 집을 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 씨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했습니다. 언제 팔고 언제 살 것인가. 정 씨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천천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서울 집을 만족할 만한 가격에 팔았습니다. 최고점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좋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지방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전세로 잠시 살면서 여유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지역을 둘러보고 매물을 비교하고 시간을 두고 결정했습니다. 6개월 후 정 씨는 마음에 드는 집을 합리적인 가격에 샀습니다. 서울 집을 판 돈의 일부만 사용했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확보했습니다. 정 씨는 만족했습니다. 매도와 매수 모두 성공작이었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 차근차근 진행한 결과였습니다. 정 씨는 후배들에게 조언했습니다. 매도와 매수는 별개로 생각하라고, 팔 때는 욕심부리지 말고 살 때는 서두르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입니다.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 서두르면 양쪽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팔고 천천히 사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히 양쪽을 진행하면 협상력이 떨어지고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단계별로 진행하십시오. 지금까지 매도자와 매수자의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매도자는 자신의 목적이 명확하고 만족할 만한 가격이라면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매수자는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히 알아본 후 조건이 맞을 때가 타이밍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동산은 투자가 아니라 삶입니다. 특히 중장년에게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기반입니다. 시장의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타이밍을 찾으십시오. 매도자라면 물어보십시오. 왜 팔아야 하는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가격에 만족하는가? 판 후 계획이 명확한가? 이 질문들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타이밍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매수자라면 물어보십시오. 왜 사야 하는가? 충분히 알아보았는가? 다른 매물과 비교했는가? 가격이 합리적인가? 이 질문들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말에